수성구는 오랜만이죠? 그렇죠.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저희가 여러 번 간다고 들었는데 주제를 못 들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있는 효자 충신하고 관련된 데 갈 것인데요. 그러니까 효자 충신 정력학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을 기리는 비석 같은 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수성구에 좀 많나 본데요? 아마 오늘 가시는 것 중에 처음 보는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네. 효를 따라 걷는 길. 이번에 만나볼 곳은 만촌동의 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활짝 열린 문이 말해주듯 누구에게나 허락된 공간입니다. 효자 하광신에게 내려진 정력학.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조용한 동네에 위치해 있네요. 조용하죠. 네. 현판을 보니까 한자가 빼곡하긴 했지만 그래도 효자랑 하광신 선생의 이름이 딱 보였거든요. 그래요? 그 외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전면에 있는 그 현판에 보면 효자 고려 이부시랑 하광신 지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말로 그냥 풀어보면 고려 시대 때 이부시랑이라는 벼슬을 지낸 효자 하광신에게 내려진 효자 정려라는 그런 뜻이에요. 뜻은 참고로 네. 그 이부시랑이라 하는 건 뭐냐면 그 이부라고 하는 거는 조선 시대 때 이조로 바뀌어요. 지금으로 보면 행안부 정도 되고 시랑이라는 벼슬은 당시에 이제 사품 벼슬인데 지금으로 보면 4급 공무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고위 공무원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은 정력학이 있지만 검색 중에 알게 된 건데 여기 하효자 정력학이 대구 경북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이 정력학이 많이 있어요. 대구는 현재 한 30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네. 실제 그렇게 그 당시에 유물이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뜻이 아니고 기록상 그리고 문헌에서 확인되기로는 대구 경북지에서 효자 정려로는 이 하광신 효자 정려가 가장 오래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영천에 가면 포원 정몽주 선생 들어보셨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고려시대 거니까. 포원 정몽주 선생 효자비, 그 다음에 안동에 가면 또 상촌 김자수 선생 또 효자비가 또 있어요. 근데 그 두 분 효자비보다 기록상으로는 이 하효자 정력학이 더 빠른데 지금으로 보면 대충 한 700년 전이에요. 고려 충수광 때 달성에 있는 하광신에게 효자 정려를 내렸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딱 보기에는 700년의 세월의 흔적은 살짝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 자리 계속 지킨 건가요? 어떻게 되냐면 70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고려시대 때 처음 효자 정려가 내려왔을 때 처음 이 정력학이 섰던 곳은 어디냐면 지금 우리 대구 중구에 가면 대봉동이 있고 대봉동에 가면 그게 수도산이라고 조그마한 야산이 하나 있거든요. 원래 그 근처에 있었대요. 근데 임진왜란 때 이제 다 불타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을 이 동네 근처인데 우리 지금 남부정류장이 있는 그 근처예요. 형제봉 아래에다가 이 정력학을 옮겨 놨다가 나중에 일제시대 때 이제 경부선 철도가 개설되면서 한 번 더 옮겨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 보니까 현판 아래에 작은 현판도 있고요. 그 안에 또 비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그렇죠. 이 하광신 정력학 안에는 가운데 보면은 이제 큰 비석이 하나 있죠. 그거는 하광신이라는 인물이 언제 때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그 효행 사실이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이제 비가 되고 그 뒤쪽 벽면에 붙어 있는 정력학 중건 기문이라 그러는데 이 기문은 하광신 선생의 18세 손 되는 분이에요. 열암하시찬이라고 조선 후기 우리 대구 지역에서 아주 이름난 이제 선비이셨거든요. 그분이 지금 이곳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정력학을 지을 때 여기에 정력학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새로 지었소 하고 그 새로 짓게 된 경위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기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력학이라는 게 뭐 동네 효자에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각은 아니잖아요. 그만한 이 하광신 선생님께서도 그만한 효행을 행하셨다는 건데 그 이야기도 궁금해요.
통상 그 효자 중심 연려 중에 효자 정려는 대체로 보면 어떤 그 스토리가 조금 정형화된 그 유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하광신 선생도 마찬가지 그 어떤 정형화된 유행 안에 들어가는데 하광신 선생 관련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스토리는 어떤 게 있냐면 하광신 선생 생전에 어머니가 아주 그 중병을 앓는 시점이 있었대요. 근데 어머님이 하루는 이제 그 복숭아가 너무너무 먹고 싶다 그랬대요. 근데 복숭아는 언제 나오는 과일이에요? 여름이죠. 그죠, 여름 과일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눈 내리는 한겨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복숭아를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하광신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드시고 싶어하는 복숭아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 길에 기도도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근데 하루는 집 바깥에서 이렇게 인기척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네.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리고는 자신의 등 위에 올라타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더래요. 네. 그래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이제 하광신은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호랑이는 한참을 달려서 어느 산골 오두막집 앞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광신이 이렇게 보니까 안에 불이 켜져 있고, 방문을 열고 안에 이렇게 보니까 웬 이렇게 노인이 제사를 지내고 있더래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제사상 위에 탐스러운 복숭아가 있었던 거예요. 겨울인데요. 겨울인데. 그래서 하광신이 자신의 사정을 얘기했대요. 그 노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노인이 그러면 가져가서 어머님 드리시오. 그래서 복숭아를 얻었대요. 그래서 다시 호랑이 등을 올려타고 네. 집에 와서 자기 노모에게 전해드렸다라는 그런 전설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왕께서 들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 스토리도 있고, 네. 사실 이 정려각이 내려온 거는 그 복숭아 얻었다라는 스토리 때문에 정려각이 세워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 고려시대 때 우리가 이제 뭐 주자가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른다 그러죠. 네. 그리고 산소 옆에 여묘 그래가지고 운막을 짓고 3년 동안 그 묘소를 지키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예법이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고려시대에 들어왔지만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그게 정착이 되는데, 네. 하광신은 고려시대 때 이미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소 옆에서 3년상을 지내라고 아무리 시켜도 안 했는데, 네. 그거를 하광신은 실제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조정해서 부모의 3년상을 모셨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그의 효행을 장려한다 그래서 받은 거죠. 부모에 대한 마음으로 효를 행한 하광신. 그 마음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정려각을 나와 5분 정도 걸으면 동무제가 나오는데요. 대문을 지나 들어서면 정갈하게 꾸며진 정원이 방문객을 맞고 있습니다. 볕이 내려앉은 동무제는 멋스러움 그 자체였는데요. 건물의 구석구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살펴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동무제라고 저희가 말을 했는데 어떤 곳일까요? 동무제는 아까 우리 좀 전에 그 하요자 정려각을 보고 하셨잖아요. 네. 그 하요자 그분의 그 18세 손 되시는 분인데, 호를 열암으로 쓰셨어요. 열암. 하시찬이라는 분인데, 조선 후기 우리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분이 살아생전에 학생들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했는 동무암서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문중과 제자들이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제시를 하나 짓게 되는데, 바로 여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열암 하시찬이라는 분의 제실로 만들어진 건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마루도 있고 강학도 했나 본데 여기서. 실제로 이 건물이 여기 옮겨온 거는 얼마 안 되진 않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이게 효목 큰 대로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옮겨왔는 건물인데, 네.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면 한 7, 80년 전 그 정도만 해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개 모임, 그러니까 열암 선생의 이제 제자들 개 모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여기서 개도 하고 또 실제로 공부도 했고, 네. 이런 용도로도 쓰였죠. 네. 아니, 저도 제시를 몇 번 가보긴 했는데 꽤나 규모가 있기도 하고 안 보이던 건물이 저기 보이더라고요. 이 동무제의 이제 특징이 이제 이건데요. 여기는 제실 옆에 이제 사당이 별도로 또 있는 거예요, 사당. 그러니까 이 건물은
열암 선생 살아생전에 강하게 했던 어떤 건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옆에 사당은 이제 열암 선생을 이제 제향을 드리는 그런 공간이고, 네. 또 사당 안에 가면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 말고 네. 옆에 보면 열암 선생의 이제 문집, 네. 그리고 열암 선생이 쓰셨던 그 팔의 전료라고 하는 그 예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을 옛날에 찍어낼 때 사용했던 그 목판을 저기다 보관했던 장서각이라는 것도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제실 안에 네. 제사를 지내는 사당도 있고, 또 그분의 문집 목판을 보관했던 장서각도 있고 하는 이런 형태는 매우 아주 드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하시찬 선생이랑 또 하광신 선생이랑 다 달성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기가 새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그렇진 않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도시화가 되고 이제 발전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만촌동 여기하고 망우공원 일대 전체가 이 달성하시 집성촌이었거든요. 꽤나 컸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들 나가고 상징적으로 지금 이 동무제만 지금 남아있는 형태인데, 여기서 가까이에 보면 망우공원 있잖아요. 바로 네. 뒤쪽에. 망우공원에 가시면 지금도 굉장히 큰 비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비 이름이 달성하시 유허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망우공원 일대가 과거에 달성하시들이 살았다라는 그 내력을 기록해 놓은 비가 지금도 망우공원에 가면 있어요. 제가 참고로 네.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달성하시들이 요 마을에 틀을 잡은 건 지금으로부터 한 350년 전쯤이고, 사실 고전에는 지금 중구 대봉동 쪽에 있었던 거죠. 네. 700년, 800년 전쯤에는 중구 대봉동에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350년 전쯤에 이제 일로 옮겨왔다. 새거지로. 새거지가 되었고, 네. 지금 제실이 남아있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주민들은 다들 이제 딴 쪽으로 다 외주로 이사를 나가신 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공무제로 이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리고 그 흔적은 바로 여기 제실, 네. 그리고 마을공원에 있는 달성하시 유업이, 네. 그리고 하여자 정례가, 네. 그 세 개를 보면 여기가 과거에 달성하시들이 번성했던 곳이구나라는 네.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다녀본 그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반성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인근에 사는데도 이런 좋은 공간이 있었구나 하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되었고, 네, 이 역사적인 공간에 대해서 내가 우리 동네 문화유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다음 시간이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다음에도 오늘보다 더 신기하고 또 흥미로운 곳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조금의 관심만 있어도 우리 주변에 의미 있는 곳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효를 말하고 있진 않은지 주위를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